네, 증시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NH투자증권 이규화 연구위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뭐 연휴 잘 쉬셨냐고 여쭙기에는 좀 장이 너무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아이폰 15 출시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이제 공무원들 사용 금지령 뭐 이것도 확인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거에다가 화웨이의 신제품 이런 것 때문에 뭐 아이폰 15이 중국 내에서 좀 부진하지 않겠냐 했는데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또 미중 갈등 이것도 뭐 하나의 여지가 있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초기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뭐 중국 이제 많은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사전 예약 구매가 이제 작년보다 훨씬 이제 많았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00% 이제 확인된 부분은 아니고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뭐 초반 분위기는 분명히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뭐 향후에 이제 미중 갈등이 뭐 커질 수는 있겠지만. 뭐 아시는 것처럼 아이폰이 중국에서 워낙 이제 인기가 많기 때문에 뭐 쉽게 이렇게 인기가 사그라지진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아이폰 이거 나올 때마다 이제 품질 논란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뭐 미국이나 중국도 뭐 40여 개 국가 이미 출시가 됐는데 발열 문제, 그다음에 내구성이 약하다 뭐 이런 제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약간 걸리긴 하지만은 오는 13일부터 국내에도 아이폰 15이 출시되죠.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이 발열 논란에 대해서 답변을 했고요. 이게 하드웨어의 문제라기보다 이제 소프트웨어 문제라고 이제 했고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겠다라고 지금 공식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향후에 금방 이제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면 이런 문제가 이제 없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국내에서도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사전 예약을 들어가서 13일 날 이제 출시가 되는데 뭐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렸기 때문에 아마 뭐 큰 판매량에 문제가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젊은 세대는 뭐 아이폰이 대세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인기 자체는 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두고 봐야겠습니다. 자, 애플이 아이폰 15 시리즈 가격을 동결했습니다. 아이폰 15 판매에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납품하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이제 판매가가 낮아지면 소비자들이 좀 더 구매할 수 있는 그 니즈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판매량이 좋아지는데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에서는 원가가 이제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안 좋고요. 참고로 이번에 이제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폴디드 줌이라는 새로운 카메라 모듈이 적용이 됐는데도 전작과 이제 가격을 동결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제 LG 이노텍 같은 업체들이 어느 정도 좀 원가를 떠안는 그런 역할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판매가 잘 돼서 물량이 늘어나면 고정비가 또 커버가 되기 때문에 판매가 잘 되는 게 저는 결국에는 다 좋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P가 문제냐 Q가 문제냐 이것이 관건이겠네요. 자, LG 이노텍 작년 매출의 75%가 애플에서 나온 만큼 애플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도 좀 부진하고 3분기 실적 뭐 목표 주가 낮추고 뭐 이랬는데 4분기부터는 실적 경신이 가능하다. 이런 어떤 근거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프로 맥스 모델이 일부 이제 부품 쪽에서 수급 이슈가 있어서 좀 출하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이제 전보다 좀 많이 몰리고요. 그러니까 수요도 사실은 뭐 나쁘면 만약에 좋지 않으면 4분기가 이제 좀 빠지면서 실적이 부진할 수 있겠지만 뭐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판매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4분기에 이제 물량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뭐 과거와는 다르게 좀 4분기에 좀 더 많이 몰려 있는 추세로 갈 것 같습니다. 예. 자, 삼성전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기도 실적이 썩 좋지 못해서 주가가 좀 부진한 편인데, 뭐 이 위원께서는 리포트 통해서 최근 주가라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건 어떤 배경인가요? MLC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랑 지금 업황이 비슷하고요. 이미 이제 저점을 통과해서 회복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빠진 거는 3분기에 이제 예상보다 실적이 둔화된다 이런 우려 때문에 빠진 건데 이게 이제 계속 트렌드적으로 이제 안 좋아진다기보다는 재고 조정을 일시적으로 이제 했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내년까지 계속 이제 업황이 저는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뭐 전장용 MLCC 라인업이 확대되는 부분이나 뭐 AI 수혜를 통해서 고부가치 기판이 늘어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전장용 MLCC에 주목하는 것은 뭐 성장성이 높으니까 뭐 당연한 것 같은데요.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로 이행을 했을 때 MLCC 몇 개나 들어갑니까? 보통 이제 내연기관차가 지금 뭐 5,000개에서 한 8,000개 정도 쓰이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10,000개에서 뭐 테슬라 S 같은 경우에는 뭐 20,000개까지도 들어가는 2배 이상을 그쵸. 들어갈 수도 있네요. 그래서 이게 뭐 아무래도 전기차가 이제 전기를 주로 동력원으로 쓰다 보니까 이제 많이 쓸 수밖에 없고요.
향후에 이제 자율주행 성능이 또 개선되게 되면 그만큼 부품이나 카메라, 뭐 전기 관련된 신호들이 더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MLCC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로 갈 것 같습니다. 예. 또 내년에는 이 삼성역의 기판 부분의 실적 확대가 기대된다 이렇게 보셨는데 이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기판 쪽에서 이것도 이제 반도체랑 사실 업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저점을 거의 통과해서 4분기부터는 회복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제 그 고사양 아이템이죠. 이제 AI 기판이나 아니면 서버용 쪽 이쪽으로 최근에 그 수요가 많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삼성전기한테 최근에 이제 기회가 많이 오고 있고요. 실제로 글로벌 업체들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곳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아마 구체적인 결과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이제 고사양 하이엔드 기판들 수요가 좀 더 이제 많아져서 고객 다변화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지금 당장보다 이제 4분기 내년이 오히려 더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목표 주가하고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삼성 전기 목표 주가는 지금 19만 원이고요. 뭐 최근에 이제 뭐 계속 전반적으로 IT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뭐 중장기적으로 이런 이제 MLCC 다변화 아니면 기판 쪽 이런 고려했을 때 지금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아이폰 15에 들어가는 OLED 패널 수주전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 4분기 실적 개선 기대는 될까요? 네, 이제 이 OLED 쪽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게 아이폰 패널이고요. 이게 계속 이제 승인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3분기도 사실 예상보다는 조금 실적이 부진할 거라고 보는데 4분기에는 뭐 결국 이제 판매가 늘어나고 수주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는 오늘도 주가가 좀 빠지지만 실적이 이제 4분기에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10월이고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뭐 워낙 이제 회사가 그 신용도나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또 엮여 있기 때문에 4분기에는 어떻게든 좀 이익을 낼 거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규하 의원 리포트를 통해서 내년 상반기에도 이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그렇죠? 일단 내년 상반기에 새로 추가되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그 뉴스에도 몇 번 나왔지만 OLED를 탑재한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가 2월에서 3월 정도에 이제 처음 양산이 들어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마진이 좋을 거기 때문에 뭐 실적에도 충분히 이제 많은 기여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도 계속 이제 뉴스가 나왔었는데 삼성전자 TV 사업부 쪽으로 예. TV 패널을 이제 출하를 본격적으로 그렇죠. 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 OLED TV가 이제 뭐 매크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수요가 부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120만 대 정도까지는 아마 공급할 가능성이 있어서 뭐 실적이나 이런 모멘텀들이 내년 상반기에 좀 풍부하게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뭐 LG 삼성 원수처럼 싸웠지만 이제 서로 협력할 건 협력하는 그런 관계죠. 자, LG 디스플레이 목표 주가하고 투자 전략도 전해 주시죠. 네, LG 디스플레이 목표 주가는 18,000원이고요. 뭐 최근에 계속 이제 13,000원 초중반에서 횡보하다가 오늘은 좀 더 이제 빠졌는데 일단 3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가 부진했지만 4분기에 이제 이 가시성이 높아지면 다시 주가가 반등할 거로 기대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내년 상반기까지도 모멘텀이 계속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에서는 충분히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올 들어서 뭐 이제 상저하고 이런 분위기로 이제 다들 예상을 하고 했는데 지금 봐서는 뭐 상고하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이게 뭐 사실 항상 얘기를 이렇게 드리는 게 저도 참 안타깝긴 하지만 뭐 내년이 그래도 올해보다는 나을 거로 보고 있어요. 뭐 수요가 전반적으로 워낙 이제 올해 안 좋은 것도 있었고 뭐 실적들도 사실 기대했던 것들보다 하반기가 이제 많이 좀 안 좋아지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중국 스마트폰이나 뭐 전반적인 IT 수요 이런 것들이 내년이 올해보다는 그래도 나을 거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빠져 있을 때가 사실은 저는 좀 길게 보면 여전히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실적도 안 좋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 수요가 안 좋다 보니까 주가들이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사적 저점 수준으로 지금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길게 봤을 때는 사실 IT 업종에서 어떤 게 또 모멘텀이 될지 모르고 내년 초에 또 비전 프로 그 새로운 XR기가 예. 또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거 고려했을 때는 지금이 이제 오히려 좀 모멘텀이 적지만 좀 낮은 밸류에이션에서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율주행이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자율주행이 사실 잠깐 좀 이제 이슈가 됐다가 최근에는 다시 좀 이제 사그라들었는데 내년에는 저는 자율주행이 사실 큰 테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투자자분들 쪽에서도 사실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자율주행이 2024년에서 25년 정도에 뭐 레벨 3 이상의 이제 본격적인 자율주행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업체들이 많고 테슬라도 최근에 이제 뉴스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완전한 자율주행을 내년 정도에 이제 선보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사실 뭐 유럽이나 뭐 북미, 우리나라 같은 데에서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법안들이나 이런 거를 이제 확대하려고 하는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게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런 관련된 업체들이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단기간 유행하는 테마주들하고 달리 IT라는 거는 사실 기술적으로 진화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한 1, 2년 전부터 우리 메타버스니 NFT니 뭐 여러 가지 테마 있었는데 지금은 다 지나간 유행처럼 돼버렸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시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형태가 좀 바뀔 수 있겠지만 그래도 메타버스라는 어떤 큰 테마는 다시 한번 이제 올 거라고 보고 있고 뭐 최근에 안 그래도 이제 메타 플랫폼스가 퀘스트 3라는 XR 제품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2020년 10월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이제 3세대 버전을 공개를 한 건데 가격도 이제 499달러 정도로 비교적 저렴하고 성능이랑 이런 것도 많이 좀 개선이 돼서 저도 사실 예약 구매를 이제 했거든요. 예.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반응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고 제일 이제 기대가 큰 거는 결국 이제 애플 비전 프로겠죠. 그래서 그 내년 초에 이제 출시 예정이고 뭐 당장은 뭐 수량이 이제 얼마 안 되고 가격이 비싸서 좀 매스 프로덕트로 가긴 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애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제 크기 때문에 예. 다른 업체들도 아마 애플이 출시하게 되면 뭐 비슷한 기기를 내놓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아주 어려운 시기지만은 모멘텀이 살아있는 그런 부분이 또 IT 부품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NH투자증권 이규화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